자, 이번 시간에는 원래는 그 물리학사 관련 그러한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말한 그 K 캘큘러스의 방법으로 속도 더하기 법칙을 유도하는 그것을 한번 먼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공간도가 있는데 A와 B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관계 K를 갖고 B와 E도 마찬가지로 둘 다 어떤 시공간도에서의 관계 K 다시 또는 K 프라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는 꼭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빛의 선이 이렇게 시간 간격 t로 보냈을 때 여기서는 둘 사이 관계가 k니까 이 kt로 받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그 k-t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k-라고 했으니까 이 간격 kt에다가 k-를 곱해서 이런 간격으로 받으니까 결국 A와 E의 관계는 여기서 보면은 둘의 그 K 관계는 K-K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속도 K와 속도 V와 어떤 시공간도에서의 K는 서로 이렇게 연관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면 A와 B 사이의 K 관계는 그것이 K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속도가 있겠죠. B와 E 사이의 K 관계는 K-라고 했을 때 A와 E 사이의 K 관계는 이 그림에서 보자면은 K-K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K를 알면 V를 아니까 여기 이 K 값을 이용해서 그 여기에 해당하는 V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V라는 건 둘 사이의 어떤 속도 관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직선상에서 보면 A는 여기 있고 B는 A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속력 V로 가고 B가 봤을 때 또 E가 있는데 B가 봤을 때는 또 E가 어떤 더 큰 속력으로 간다는 것이고 이 둘 사이가 V 다실 때 A가 봤을 때 이 E의 속력이 어떻게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보면은 이거를 쪽에서 자, 그래서 A가 예를 들자면은 기차역의 관찰자고 우리가 전에 봐왔던 이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A가 역에 서 있는 사람이고 B가 기차 안에 있는 관찰자예요.
그런데 A가 봤을 때 기차는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차 안에서 B는 공을 이제 E라 그러면 공이 이제 2인데 이것을 U의 속력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A가 봤을 때 이 공의 속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투명, 기차 벽이 이제 투명 유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W란 걸 도입해서 W란 것이 이제 A가 봤을 때 공의 속력이었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W는 U 더하기 V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상대론이 아니라 어떤 갈릴레오적인 그러한 속도 더하기 법칙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나 지금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A와 B의 속도는 이제 V인데 그건 이제 K랑 연관이 되고 시공간도의 K. 그다음 B가 봤을 때 E가 U인데 그건 이제 K-랑 연관이 되고 그러면 A에서 이 공 2를 봤을 때 그 속력을 W라고 그러면 이제 그 W가 어떻게 나타내어지느냐 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그 공식을 상기를 하면은 A와 B에는 이제 K고 V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관계가 있었죠. 그 다음 B와 E와는 K-고 U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식에 이제 대입을 하면은 K 대신에 K-, V 대신에 U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K 캘큘러스의 방법론에 의하면은 그 A와 E의 그 K 관계는 바로 여기는 시간 간격 T고 여기는 시간 간격이 K-KT니까 둘의 K 관계는 K-K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K-K는 이제 W라 그랬으니까 속도로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W를 구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곱해서 쓰면 이제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식에다가 이 K-K를 대입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대입하고 분모 분자에 이것을 곱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다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분자는 이렇게 되고 분모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K 캘큘러스의 방법론에는 그 속도 더하기 법칙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K 캘큘러스의 방법은 K 캘큘러스의 방법론은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의 어떤 결과를 이제 좀 더 그 쉽게 이끌어 내준다고나 할까 그런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 어떤
그 포톤하고 그 물체 입자하고의 어떤 가상적인 그 경주다 하는 걸로 그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C다 하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속도 더하기 법칙을 유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K 캘큘러스의 방법론에서도 이러한 그 둘 사이의 K 관계나 속도 관계를 서로 연관시키는 식이 있으니까 이제 그 세 명을 동원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가 역에 있는 관찰자, B는 기차 속의 관찰자, E는 이제 뭐 공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속도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당연해 보였는데 이제 1905년 이래는 이것을 보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나왔고 이제 또 K 캘큘러스의 방법론으로 그것을 좀 더 간편하게 속도 더하기 법칙을 유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K 캘큘러스 방법은 뭔가 새로운 것을 준다기보다 이제 어떤 설명이 이제 좀 더 쉬워진다는 그런 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나 이제 대학의 교양 과목에서 이제 상대론을 얘기한다 했을 때 이제 K 캘큘러스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물리학사로 돌아가서 자, 속도 더하기 법칙이 나온 김에 여기 동영상을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자면은 동영상을 딱 보면 좋겠지만은 이게 또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으면 광고가 또 이제 붙을 수가 있어서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스버스터는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달리는 트럭에서 축구공을 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지금 왼쪽으로 달리는 트럭에서 이 트럭의 속력이 V인데 지금 트럭에는 어떤 공을 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럭에서 봤을 때 이 공의 속력이 이 공을 발사하는 속력이 V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땅에 있는 사람한테는 자, 트럭은 왼쪽으로 달리고 공은 V의 속력으로 이렇게 쏘고 그렇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속도 더하기 법칙의 어떤 고전적 표현에 의하면은 이게 왼쪽으로 보이고 이러니까 이 축구공이 그냥 제자리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촬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럭이 이렇게 왼쪽으로 달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 축구공을 쏘는 그 기계의 속력에 딱 맞춰서 이렇게 달리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영상에 보면 이제 사흘 동안 시도를 해서 하나의 영상을 건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영어에 상관없이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해요. 그래서 짤막한 영상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에서 보면
현실 생활에서는 상대론적 속도 더하기 법칙이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u나 v 이런 관계되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는 돼야지 그때서야 상대론적 속도 더하기 법칙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하여튼 그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하다 만 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수업 시간에는 이 동영상들을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진도는 지금보다 더 느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영상은 다 말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빨라지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거듭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E는 MC 자승이 이제 어떤 물리학사의 어떤 흐름하고 이렇게 그런 역사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변환이 된다 하는 것은 패러데이를 통해서 도입을 하고, 뭐 그건 보더니스의 어떤 취향이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자, 질량도 어떤 보존이 된다 하는 것도 이제 라부아지에 자, 광속도 C,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속도 자승에 비례한다 하는 거를 도입하느라고 이제 이 자승 때문에 샤틀레 부인이 이제 또 소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샤틀레 부인 영문 위키 이렇게 생긴 사람 있죠.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갔다는 건데 그 원인이 이제 그 연하의 남자를 이제 사귀었는데, 그래서 이제 애를 출산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 뉴턴의 이제 프린키피아를 그 프랑스 말로 번역을 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볼테르. 이 사람이 이제 샤틀레 부인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에서 이렇게 어떤 지성의 어떤 그 빛을 받아서 이제 볼테르 자신한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볼테르는 이제 일종의 정치범으로 영국에도 망명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샤틀레 부인이 이제 뒤를 봐줘갖고 샤틀레 부인은 이제 부자이기도 해서 자기 성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시데이 성이라는 이런 성도 따로 갖고 있을 정도의 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연구도 하고 뭐 연극 공연도 하고 뭐 등등 그러면서 이제 그 볼테르하고도 사귀고 뭐 등등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테르랑 친해진 것도 볼테르는 어떤 돈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 이름이 있었어요. 프랑스 지성계에서. 그래서 이제 볼테르의 힘을 빌어서 이제 어떤 또 사교계로 나간다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볼테르는 뭐 오늘날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볼테르가 지은 그게 소설인지 뭔지 하여튼 캉디드라는 그런 게 있었죠. 볼테르.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업적은 이제 샤틀레 부인이 더 나았지만은 결국 이름이 남겨지는 건 볼테르였다가 이제 그 보더니스도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그 샤틀레 부인을 이제 알게 돼서 또 샤틀레 부인에 관한 책도 또 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볼테르가 풍자 그런 걸로 유명한 그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이자 그렇다는 거죠. 영국의 정치적인 망명을 갔을 때 그때 이제 뉴턴을 접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페르티라는 사람이 나오죠. 모페르티는 이제 전에도 소개했지만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샤틀레 부인이랑 이제 동시대 사람인데 이런 걸 주장했다 그러죠.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건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가 북극이라 그랬을 때 이렇게 평평한데 이런 식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논쟁이 1730년대 그 유럽에서 벌어졌는데 결국 이제 모페르티가 직접 가서 그 경도 사이 1도 뭐 하여튼 어떻게 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모페르티가 이 실험하는 그런 실험하는 그런 모임에서 결국 이제 어떤 실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법론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 이제 지구가 이런 모양이다. 축이 이제 이렇게 되고 물론 우리가 지구를 봤을 때는 공 모양이죠. 이거는 이제 과장을 한 거죠. 이렇게 납작할 건가 이런 식으로 됐을 건가 과장을 하기 위해서 그린 거고 우주 공간에서 봤을 때 뭐 다 공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업적이 있고 모페르티가 그래서 이제 모페르티는 샤틀레 부인한테 이제 또 수학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수학의 대가한테 과외를 받은 셈이죠. 그래서 이제
샤틀레 부인이나 그 앞서 나온 토마스 영은 다 언어의 어떤 천재예요. 그러니까 그 토마스 영은 그 뉴턴의 빛의 입자설을 이제 반대하는 빛의 파동론 실험으로 유명하죠. 그게 18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토마스 영은 또 의사이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샹폴리옹의 로제타 스톤, 그 비문도 해석하고, 뭐 그런 일을 할 정도로 어떤 언어의 천재였어요. 근데 이제 샤틀레 부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말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국어를 잘해야지 물리를 잘한다고 볼 수 있나? 자, 그런데 이제 모페르티가 이제 특이한 거는 이런 또 어떤 생물 관련 책이 원서는 이때 나왔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뭐 최근이다 하는 거죠. 거의 270년 지나서 번역이 될 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러한 그 주장을 했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샤틀레가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면은 네덜란드 사람 발음하기가 힘들지만은 스흐라 베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은 이러한 쇠공을 여기 이제 진흙으로 고운 진흙으로 이제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이걸 서로 다른 높이에서 이제 낙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움푹 패인 정도를 이제 관찰을 했죠. 그래서 이 움푹 패인 정도가 이 쇠공의 어떤 그 에너지를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높이에 따른 여기 땅에 진흙에 닿을 때의 속도는 높이에 따라서 딱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샤틀레 부인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도 이제 실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짤막한 영상인데 이거는 미국의 교실에서 스흐라 베산더가 1722년에 한 실험을 갖다가 재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질량 m 곱하기 v 자승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실험은 사실 그 패인 것이 과연 그 에너지에 비례하느냐,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데 하여튼 뉴턴의 주장은 뉴턴 시대에는 이제 에너지라는 것이 그렇게 확실한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에너지라는 것은 그 어떤 물리학적 의미의 에너지라는 것은 1800년대 초에 토마스 영이 이제 처음으로 사용을 하고 그 전에는 어떤 희미한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뉴턴이 이제 그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속도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라이프니츠는 이제 V 자승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죠. 그래서 뉴턴하고 라이프니츠는 독일 사람이죠. 미적분의 어떤 그 발견의 선후 갖고도 이제 다퉜지만은 이제 뭐 그 당시 사람들한텐 뉴턴의 권위라는 것이 이제 더 컸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그 라이프니츠를 따르는 그런 실험을 스흐라 베산더가 하고 또 샤틀레 부인도 그런 것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보도니스가 이제 E는 MC 자승이다 하는 거를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이 자승에 대한 그것을 이제 샤틀레 부인을 도입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실험은 스흐라 베산더가 나온 김에 스흐라 베산더의 또 실험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은 어떤 뜨겁게 자, 이 영상은 또 짤막한 영상인데 뭐냐면은 더 이상 칠판이 내려가질 않네. 자, 여기 이제 그 금속구를 뜨겁게 달궈서 여기 이런 고리에 이제 통과를 금속구가 이제 뜨거워지면 이게 통과가 안 되다가 식으면 이게 툭 떨어진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열팽창 관련 그런 실험을 또 이제 네덜란드 사람 스흐라 베산더가 실험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봤듯이 네덜란드의 인구가 얼마나 됐죠? 그 히딩크의 나라.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은데 이런 유럽의 어떤 과학 전통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네덜란드는 우리가 뒤에 유도할 그 로렌츠 변환이다 하는 그 로렌츠도 네덜란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로렌츠 변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